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들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길게 봤을 때 60만, 많게는 이제 80만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35만 언더까지도 밀린다면 오히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텔레그램방 통해서 지속적으로 잡아드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또 텔레그램방 참여하셔서 관련 흐름 계속해서 이제 파악하시고,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번 이제 공급 판매 계약 해지 이슈에 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공장 토지 관련한 장비를 제외한 이제 건물, 이번에 이제 건물 자산 일체를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4조 원대 규모입니다. 4조, 정확하게 이제 4조 2천억대 규모인데, 일단 이번에 이렇게 매각을 한 이유 자체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성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혁신 제품이다 보니까 캐즘 리스크라고 해서 이런 혁신 제품이 초기에 이제 수요층이 있는데, 이 수요층이 정체돼서 대중시장으로 크게 이제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캐즘 리스크라고 해요. 이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 길어지는 구간을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또 4조 원대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합니다. 일단 이번 건은 혼다와 만든 이제 미국 오하이오 조인터벤처 공장 토지 생산 장비는 빼고 건물과 이제 건물 관련 자산, 장치 자산을 이제 혼다와 미국 법인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 금액 자체는 이제 28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4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대금 수치는 이제 2026년 내년 뭐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생산 운영에 대한 계획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생산 운영에 대한 이제 계획 변동 없고, 매각하고 나서 조인트 벤처가 그대로 이제 건물 자체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생산이나 운영에 대한 그런 이제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제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한 건물을 그냥 이제 세를 주면서 쓰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각을 하고 매각한 자금 이제 4조 원대의 규모를 이제 어디다 쓰느냐인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일단 뭐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당장의 재무 비율을 보면 3분기 말 자산이 67조 원이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2025년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일단 자산 총계가 지금 67조 원이고 부채가 이제 37조 원, 자본 규모가 지금 29조 원인데 부채 비율이 125%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지금 125%, 그다음에 이제 순차입금 비율이 이제 58% 정도 되는데 3분기 말 현금을 한 5조 원 정도 이제 들고 있고, 이번 3분기 때 또 투자 지출로 한 2조 5천억 정도를 집행을 했었어요. 지금 이런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 성장이 당장이 안 좋다 보니까 빚을 늘리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좀 조절하면서 좀 길게 이제 현금 흐름을 방어하면서 길게 이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4조 2천억이 이제 어디로 갈 확률이 높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제 운영이나 뭐 효율적인 부분에서 재무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한다면은 당장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차입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이제 부채를 좀 낮추는데 좀 사용할 수 있고, 4조 2천억이 들어오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차입을 좀 덜 한다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매각 대금이 지금 4조 2천억대인데 연 한 2%, 연 이자율을 한 5% 정도 계산을 하면은 연간 한 2,100억 정도 되거든요. 2,100억이 넘어가는 이제 규모인데, 일단 이자 비용만 이제 줄어들은, 이 정도만 줄어들어도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부채가 37조 원 정도 됩니다. 부채가 이제 37조 원 정도 가량. 단순하게 이제 그냥 차입금을 상환해서 부채가 만약에 이제 뭐 33조까지 줄어든다면은 부채 비율이 지금 125%에서 111%까지 줄어들거든요. 한 14% 정도 이제 줄어드는데,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순차입금 비율 같은 경우에도 58%대에서 여기서 4조 2천억을 이제 상환하는데 사용을 하면은 순차입금이 한 17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율로는 한 19%까지도 이제 줄어드는 효과라, 저렇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 질질 끄는 흐름이 길어지더라도 회사가 이걸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4조 2천억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이제 확정된 건 아니어가지고, 뭐 환율이나 최근에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전후 수준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팩트만 놓고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매출이 지금 5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5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6천억대. 이번에 AMPC가 세입공제가 한 3,650 정도 나오면서 3분기 말 기준으로 ESS 수주 잔고가 지금 120기가와트, 거의 다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도 300기가와트시 이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주 잔고가 깔려 있다 보니까 내년도 27년도까지는 예상 매출액이 괜찮습니다. 예상 매출액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26조, 27년도 같은 경우에 34조 원대, 영업이익도 이제 2조 5천억대, 4조 8천억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조 5천억대 돼요. 잘 나오면은 3조 이상까지도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 이상까지도 잘 나오면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이제 매출이 만약에 이제 무난하게 26조까지 나온다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은 못해도 이제 2조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23년도, 22년도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대에서 잘 나와야지 1조 4천억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더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주가가 기존에 이제 단기 정고점을 뚫어준다면은 내년도에 예상 실적이 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내년도 이제 2조 이상만 올라가줘도 충분히 단기 정고점, 제 차 이제 50만원짜리 뚫고 60만까지 금방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LG에너지 솔루션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이슈들, 포드에 대한 계약도 해지가 되고, 뭐 매각 이슈들,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난번 10월 29일날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고점 찍고 털리다 보면 단타로 붙었던 물량들은 다 이제 털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거의 한 26%, 25% 전후까지 이제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로 이제 붙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10%대는 금방금방 빠져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서 물량 비중을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도 이제 실적 예상치가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주가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실적이 저 정도 이제 뭐 유지만 되더라도 무난하게 주가는 50만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좀 나올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흐름도 민감하고, 최근에 이제 뭐 화재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정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EV가 지지부진해도 ESS가 이제 수요를 끌고 가면서 당장에 이제 ESS 수주 잔고가 이제 120기가와트시까지 쌓였다는 게, 전기차가 흔들려도 ESS 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기존에 이제 뭐 공장에 대한 이제 라인 전환이라든지 뭐 투자 비용에 대한 이제 절감 효과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공장 매각하면서 이제 4조 원대 현금화를 시킨 거는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 보시면 되고, ESS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공장을 뭐 새로 짓고 더 추가적으로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있는 기존의 자산 현금화해서 최대한 이제 빚을 줄이고, 뭐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을 최대한 상쇄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흐름 자체가 안정화가 돼야지,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뭐 급등나게 출렁이면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이제 줄이면서 부채 비율도 줄여가고 안정성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내년 27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도 살아나면서 실적이 더 플러스가 되고,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임차를 해서 빌리다 보니까 이자 대신에 이제 임대료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뭐 부담이 있긴 한데 거기다 이제 북미에 대한 유연성도 혼다 쪽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은 향후에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협상에서도 약간의 좀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4조 원대 이상 현금을 손에 쥐면은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재무 비율에서는 나빠지는 흐름들을 이제 끊고 흐름이 이제 좋아지는 전체적인 뭐 금리나 뭐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게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은 결국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전기차도 이제 회복이 되고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가도 재차 이제 45만, 50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저렇게 주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린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일단 기존에 깔려있는 이 수급 자체가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하면서 최근 4개월간 깔려있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매수세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깔려있는데 기관이 저렇게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는 것은 내년도 내후년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집을 했던 거거든요. 과거 이제 30만 이하 언더일 때, 언더 자리일 때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좀 끌고 왔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가장 조금 이제 리스크가 컸던 게 이제 포드에서 일방적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면서 해지 금액 자체가 이제 9조 원대, 9조 6천억대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계약 기간이 27년도부터 32년까지 이제 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27년도 이후에 이제 깔려있던 이 수주에 대한 이 공백이 리스크로 얹으면서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붙어주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계약 자체가 유럽 쪽 가동률을 27년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물량이었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메꿀 수 있는 수주 여건이 있는지가 또 관건이에요. 당장에 이제 같은 지역으로 27년도 같은 타이밍에 거의 비슷한 볼륨으로 채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이제 쉽지는 않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에 이제 회사가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전기차에서 뭐 다른 이제 뭐 OEM이나 지금 ESS 쪽 물량으로 이제 라인을 흡수를 하면서 최대한 최근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이 다 이제 ESS 쪽 물량으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매출을 채워나가고 만약에 이제 또 대체 가능한 이런 수주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본다면은 올해 이제 12월 달에 벤츠와 이제 2조 6천억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게 공급 기간이 28년도부터거든요. 28년도부터 35년도까지인데 27년도 공백 자체를 메꾸지 못하지만은 28년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사이클은 바로 좀 채워줄 수 있는 수주고 추가적으로 또 벤츠 공급 계약이 뭐 추가적으로 또 잡힐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여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럽 쪽 전기차 물량 자체가 완전 뭐 제로가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벤츠 같은 이런 물량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깔려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 수주가 나오는 또 희망회로 한번 돌려볼 수도 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그 르노 그룹 자회사 전기차 회사와 5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포드 해지 물량이 27년도 이후다 보니까 27년 이후다 보니까 이때 이제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우느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당장에 ESS 쪽에서 이제 초대형 계약이 하나 있는 게 이제 27년 8월 이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43억 달러 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고 아직 이제 고객 자체는 비공개인데 아무래도 뭐 테슬라로 거의 추정이 돼요. 테슬라용 이제 ESS
테슬라 에너지 저장장치 ESS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포드가 빠져도 27년도 이후에 이제 28년도나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 물량들이 깔고 있긴 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엄청나게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단기적인 악재들은 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폴란드에다가 ESS 배터리 내년부터 또 공급 계약하는 또 발표를 했는데, 포드 물량이 비는 구간에도 폴란드 공장이 이제 놀다 보면은 고정비가 이제 계속 터지거든요. 근데 유럽 쪽 ESS를 이제 폴란드에서 찍어서 공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정비를 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유럽 전기차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이제 신규 수주가 제일 깔끔하지만은, 이게 당장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만약에 이제 이 재료가 붙어준다면 주가는 이제 당장 바로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이어질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차에 대한 물량, 지금 수주가 계약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물량 감소는 당연히 이제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ESS 수요로 이제 대체해서 최대한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방어를 하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이에요. ESS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재생에너지까지도 이제 계속 지금 사업을 넓히고 있어서, 공급 계약도 내년 26년부터 29년, 30년도까지 촘촘하게 좀 잡혀 있는 상태라, 고정비, 공장에 대한 고정비를 어느 정도 이제 메꿔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게 가장 크고, 당장에 이제 포드 계약 해지로 인한 공백을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든 또 그거를 메꿔 나가면서 실적을 또 살려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하방 라인대를 잡아가면서, 과거에 이제 저점 자리였던 20만원대, 25만원대 저런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40만 언더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 보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 나올 때는 한 번에 이제 순식간에 또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또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밀리고, 이런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자, 지금 속보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공시가 지금 하나 떴는데, 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또 하나가 지금 또 해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PPS와 4조 원대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3조 9천원대 계약이 좀 해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체거래에서 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는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프로이덴베르크라고 배터리 사업 부문을 이제 철수하는 건데, 포드랑은 약간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번 배터리 공급 이제 해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4년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래 31년도까지 이어지는 계약인데, 지금 일단 해지 사유 자체가 고객사가 배터리 사업 계획을 이제 접으면서 상호 협의하에 이제 해지가 된 겁니다. 포드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행된 1억 1000달러 규모는 이제 제외한 잔여분이 이제 해지 금액으로 잡히면서, 나머지 마지막 공급 물량은 26년 내년 이제 1월 31일까지 포함된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어요. 당장에 또 지난번 포드에 이어서 저렇게 또 해지가 연이어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인 거는 맞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해지 성격은 좀 달라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제 정책 변화라든지, 이번에 이제 OEM 계획도 이제 수정하고, 포드에 대한 이런 생산 차량 F150 차량도 이제 아예 접으면서 섹터에 대한 이제 공포 자체를 좀 키우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 프로이덴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자체가 배터리 사업을 접는 케이스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에 대한 이제 경쟁력에 대한 문제로 들어간 가능성은 조금 이제 적고,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저렇게 또 해지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긴 하죠. 해지 공시가 저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잡히면서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좀 조정으로 연속 해지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도 38만 원 주가를 좀 유지를 해주다가 공급 해지 계약 나오고 나서 37만 3,500까지 한번 밀리는 모습이고, 하방에서 이제 받치는 물량이 대책으로 해서 시간대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연속 해지 대비해서 주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프로이덴 베르크 그룹의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해지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해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좀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151선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긴 한데, 기존의 201선 라인대를 깨는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이 그래도 못해도 이제 35만 전후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렇게 오히려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최대한 이제 저점에서 한 35만 전후에서 또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한번 좀 더 보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이제 체크하면서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실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LG에너지 솔루션 꾸준하게 이제 흐름 지속적으로 정리해드리니까 틈틈이 참고하셔서 목표하시는 주가까지 잘 끌고 가시고, 이 외에도 이제 빠르게 또 단기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장중 대응할 수 있게 이제 텔레그램방 통해서 시장 브리핑 진행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 이제 하단에 더보기란에 이제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참여하시고, 100% 무료로 진행 중이에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또 수익 실현하시고, 끝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시원하게 또 급등 나오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제 멘탈 관리에 또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